실제로 얘기하는 거가 그 마지막 텍스 레이트를 인크리즈 시켜라. 그래서 얘기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그 레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게 텍스 레이트를 많이 이렇게 높여더라도 지금 30%가 안 되는데 더 높이더라도 그도 걔가 제일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그 탑 마지널 인컴 텍스 레이트가 옛날에는 굉장히 하이하던데 데이터가 안 보이죠? 데이터가 1930년대 그때부터 올라갔다가 한국 혈등일 때 굉장히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 1960년도 그 올라갈 그때 좀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때가 그 레이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내려왔었고 그래서 지금 뭐 30몇 프로 단계 지금 여기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시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유주의 그런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그 클린턴이 있을 때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였으니까 요거를 좀 높여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맹큐가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렌트 스킨 비헤이버 얘기를 하는데 스티글리츠를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새파란 사람이 노벨상 받은 사람을 이렇게 공격까지 하나. 그랬더니 그 책 다 읽어봤는데 보니까 별거 없더라. 애니토트하게 이렇게 쓴 그런 책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더라고요. 이건 거의 인서트에 가까운 그런 스테이트먼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 쓸 수 있겠느냐. 실제적으로 우리 해리포터 그 저자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그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카노미 웬트가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마켓의 어떤 페어 아웃컴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킬 베이스드 테크놀로지가 체인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많이 받는 게 그게 캐피탈 게인이냐 그거는 레이버 차지된 거죠. 뭐 그런 프로덕티비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이걸 읽으면서 소름이 끼치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규먼트요. 그러니까 이 하인컴에다가 이렇게 텍스를 넣게 되는 저스티피케이션이 뭐냐 이거예요. 가버먼트가 그 사람들한테 더해준 게 뭐냐 이게 그 사람들이 받는 엑스트라 베니핏이 뭐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퀄 오퍼튜니티가 안 된다? 무슨 소리냐? 한번 다 따져봐라. 사람들 어떤 너는 돈 많이 벌고 그렇지만은 넌 스마트했기 때문에 하이 모티베이트 된 거고 뭐 스킬이 다르고 여러 가지 뭐 그 DNA 짝들도 있고 이래서 돈 많이 받는 거지 그렇다고 그냥 이런 아규먼트도 있고요. 양쪽 아규먼트도 있고. 제가 한 가지 코멘트를 하면 네. 그 이제 탑 1% 아까 제가 점심 먹으면서 블랑코 밀라노비치가 이제 탑 1%가 significantly 이제 많이 가져가는 거는 인컴 이니퀄리티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 팩트로 이제 다 억셉됐고 이제 그거는 no question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미국의 1%가 전 세계 1%였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중국의 알리바바 회장 마윈도 옛날엔 중국에서 가장 부자도 세계 순서로 세우면 좀 못 갔다는 거예요. 1%. 근데 중국도, 러시아도, 그다음 석유 재벌들도, 아프리카의 부자들도, 남미의 부자들도 줄을 쭉 세우면 미국의 부자 1%, 그 탑 슈퍼리치하고 나머지 애들 줄 세우면 이제 국적이 엄청 다양화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것이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석유 재벌들이 그렇게 된 것은 석유값이 올라서 그렇다 하는데 석유값이 떨어졌을 때도 여전히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고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된 거는 이제 중국이 자본주의 해가지고 주식 시장 같은 이런 시스템에 리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풀리 설명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그 현상이 만약에 어떤
퍼티큘러 정부의 팔러시의 문제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제가 말한 그 말한 그 헤테로지니어티, 그러니까 다 퍼져나가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어떤 리서치의 주제가 될 거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질문이고, 아직까지 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연구를 해주지 않았는데, 제일 어려운 이유가 데이터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의 자산을 추적하는 건 쉬운데, 그런 애들 추적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정말로 추적해야 될 파트가,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한 0.1%, 그래서 최소 한 밀리언 이상의 파퓰레이션을 쭉 따라가 봐야 되는데, 예, 그 데이터는 월드뱅크 데이터도 없고 어디에도 걔들의 인디비주얼 데이터를 잡아낼 데가 없다. 예, 앞으로 이것이 이카노미스트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숙제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데이터를 만약에 전 세계 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가도 이거를 분석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경제학의 사각지대에 있고, 앞으로도 어려운 지적이지만, 지금 맨큐가 얘기하는 이런 탑 1%의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그런 연구를 피케티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들 0.1%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연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데 지난번에 어디서 그 세계에서 지일 부자들 10명 이렇게 하는 거 보냈더니,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빌 게이츠가 몇 위에 들어가는 넘버 1 아니었던 것 같고, 브라질에 누구, 멕시코에 누구, 걔네들이 탑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아마 3명인가 4명인가 들어갔는데, 네 다섯 명 들어갔는데, 그 중에 3명이 월마트의 그 자재들이 한 3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상속세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거기 보면은 다 법적 문제가 좀 있고, 지부자가 멕시코지.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오늘 결론 내기 전에 제가 조금 몇 마디 너무 잊어버리기 전에 좀 한마디 하고 이 교수의 그 결론을 좀 들었으면 더 좋겠는데, 미안합니다만은 인컴이 소득 불평등 얘기가 나면 솔직히 난 아주 피가 거꾸로 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대학에 경제학 공부하면서 소득 불평등의 얘기를 듣고 이런 게 있느냐 말이지, 그런 것 때문에 몇십 년을 고민해 왔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지금 다시 클래스룸에 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감회가 깊은데,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든지 서울에서 디베이트가 여러 군데서도 일어나는데 가면 제가 좀 핏대를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둡지 않게 뭐 진보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그런 했는데, 요즘에 와서 이 얘기를 들으면은 성경하고 유사 이래의 불평등은 원천적으로 있었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또 돌아갈 때 돈을 주면서 분리하고 거듭하고, 이런 아주 신라곤의 스토리에 부족한 세상을 만들고 여기 나와서 살 때 소득의 불평등이라는 건 그때부터 존재한 역사 유래의 우리의 역사가 불평등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우리나라의 이 문제가 제일 아주 그 인컴의 그 스큐가 일어나가지고 세계 어디 나라보다도 더 이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경제에서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런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 뭐 저도 뭐 다 공감하고 좋은데, 이런 얘기로 풀어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소득 불평등, 인컴은 플로우 컨셉트니까 내가 연봉을 1억 받는다 그러면 고소득층에 딱 들어가요. 서울에서 뭐 연간 소득이 한 1,000만 원만 받는다 그러면 월급을, 그거는 뭐 대단한 수준인데, 그 사람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더 어마어마한 소득의 연봉하고 자산의 그 소유 구조하고, 이번에
이별나게 지난주에 한국의 보사부에서 통계를 냈는데 놀란 게 소득 불평등만 가지고 입대가 좀 떠들었는데 자산의 소유 구조를 보니까 한국에서 소득 그 자산 구조의 불평등은 더 심한 거예요. 맞아요. 10%가 우리나라 자산의 전체적인 65%를 소유하고 있어요. 아파트 몇 채, 뭐 연합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수두룩하고 뭐 좀 그 사람들에 잡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득 이슈 문제는 그러한 소득에 매번 받는 분배보다도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자체에 어떻게든지 축적이 됐든지 유산을 받았든지 간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더 심각하게 나오고 한국에서도 소득뿐만이 아니라 자산 문제에 대한 심각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고 중요한 문제 제적 근거 중에 불평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그래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머리만 좋으면은 노무현이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고시하면 가서 일약 출세하고 그래서 패스포트 하이 소사이티 뭐 신분 상승으로 가고 이런 일이 주변에 일어나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내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나는 내 얘기 잘 오지만 한국의 0.001%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부가 뭐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가 몰락이 되면서 지금은 열심히 해가지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거가 서울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거가 입시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사교육이나 뭐 개인 교육을 해가지고 서울대학의 입학률이 강남 8구에서 입학률이 8, 90%가 부자촌에서 다 나와요. 이게 미국도 뭐 그런 현상은 아니지만 한국이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 이게 소득 불평등이 나와서 교육의 기회를 준다고 그러고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을 줘서 어느 정도 그것이 이렇게 평준화되고 간다고 그러는데 평준화 자체는 오히려 굉장히 한 나라의 생산성이나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한 그 부가가치 생산률을 스스로 꼴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기 일본도 그렇고 그 레세큐라 스태그네이션이라고 장기 침체가 나오는 것 중에 이런 불평등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능률, 에피시엔시나 자본의 효율이 일어나는 걸 끌어들여 가지고 논아먹든지 놓기려고 그러는 그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가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장기 침체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이슈 소득 불평등의 교육 불평등의 얘기는 그랬고 그 카드 깡이라는 게 있는데 난 이게 쉰말로 표현하게 월급을 받든지 물품 대급을 갖다가 100만 원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즉각 캐싱이 안 되니까는 그 카드 깡에 가서 80%만 팔아먹어요. 그 사람들은 빈곤의 심화가 일어난다고 그 구조에서. 오늘 얘기하시는 그 뭐 얘기인데 그 얘기는 네. 아니 난 그 얘기를 어렵게 얘기한 건 이렇게 통속적으로 쉰 말로 그 얘기를 못 알아서 들은 게 아니라 그렇게 풀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문제가 더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거예요. 아니 공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그 솔루션 얘기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가지고 소위 집단주의나 콜렉티비즘의 경제하는 나라에 가서 경제 분석을 뭐 12년 이상 하고 대표적인 데가 스리랑카, 버마, 파키스탄, 인도 또 저쪽에 가서 버마, 베트남 그 나라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 중국 이 이퀄리티 모두를 평등하기 때문에 이퀴티하고 에피시엔시 효율과 평등에 대한 그 슬로프를 봤을 때 효율을 올리게 되면은 불평등은 늘어나고 평등주의로 나가게 되면 자연의 에피시엔시가 내려가는 코코 에피시엔시가 똑같아요. 중국이 어떻게 에피시엔시와 이퀴티를 같이 했느냐 혁명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가 등서평이가 개혁 개방주의를 도입하면서 사회주의의 능률과 평등을 들여왔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가지고 다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정도로 좀 일부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중국 공산당의 강령 중에 이윤 창출과 시장에서 멀티밀리어너가 나올 수 있는 거를 동의해주고 지원해줬어요. 지금 그거는 공산주의에서도 똑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럼 그 당시에 그런 사회주의 체제에서 능률이나 이익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혁명적인, 그래서 오늘나라 중국의 번영을 가져온 거가 등서평이가 결국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능률과 효율을 평등을 평균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면은 그것이 오늘날내가 요즘 그쪽에 많으세요. 그런 혁명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자본주의에서는 어떤 솔루션이 나와야 되느냐? 1인 독식, 승자 독식이라든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은 소득 수준을 그리고 부의 그 축적을 해 나가는 거를 제재를 쓰고 스톱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세금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직접 통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솔루션 얘기 다 나오고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로 표현으로는 과연 그런 식으로 승자 독식으로 가 있는 재벌 체제를 갖다 길들여 줄 사람이 누구냐? 우리 시도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부자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부자들을. 그거 건드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지금 서울에 가면은 잘 들어보세요. 그런 거를 건드리고 소득을 빈병등하고 세금을 더 매기고 자본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두 말도 없이 종북주의자로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몰려들어가. 또 얘기거리가 안 돼. 이런 불합리하고 불논리적인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경제 이론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정치 세력이나 국회에서 그 표를 자본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것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더 PKD한테 물어보니까 나도 자신 없다고 그랬어요. Tax on capital gain? No, I cannot make it. 그런 현실적인 경제 정책 문제 같은 거를 좀 구체적으로 다뤄봐야 되는데 여기서 잘 지적해서 난 뭐 다시 그런 걸 뭐 쉬운 말로 번역을 해서 뭐 가득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끝으로 결국은 그러한 솔루션이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여기저기 건드려갔다가 취업적으로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난 끝없는 전제이고 결국은 불평등은 더 확대돼가지 않겠느냐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예. 항상 우리 임 교수님 말씀은 시간은 미안합니다. 아니 너무 좋은 제 주제가 돼서 많이 배워가지고. 예. 저 이거 준비하면서 한국의 케이스는 그냥 가능하면 언급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천에 용나는 얘기라든지 뭐 카드깡 얘기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문제들이 그래도 인다이렉트하게 그래도 언급이 된 것 같아요. 뭐 개체라든지 론 문제라든지 프레퍼런스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임 교수님한테는 항상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네. 이 논문하고 관련해서 아까 그 가난한 집 애들이 대학에 인적자금 뭐 어떤 축적을 하도록 도와주려고 했더니 돌아가률이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한 얘기가 미국에 지금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 비하고 그 외에 포스트 세컨더리 비용을 따지면 대학의 학비가 비싼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그 드랍아웃한 그 원인이 과연 대학 학비가 비싸서냐 아니면 나중에 또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흑인들한테 보였더니 공부하기 싫어서 그만두더라.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이제 공학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부 습관을 형성시키지 못하는 것이 뭐였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안 내신 건지 아니면 제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맨큐가 지금 뭐 소득 분배가 시장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무슨 계절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게 지금 보면 말이죠. 그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1980년 때처하고 레이건이 손잡고 완전히 서부 한국식으로 뭐 시장에서 뭐 잘 확줘버리고 그러면서 법인세 깎아주고 스탁옵션 주고 뭐 이러면서 빈도 격차가 무지하게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큐뮬레이트 된 것이 부의 격차 아닙니까? 예? 그 배율이 뭐 8배에서 10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맨큐에 따라 얘기한다면 그 전에는 그러한 그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 어떤 그 소득의 분배 같은 것이 생산성이 더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후에 된 거고?
그래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그 디베이트 하는 그런 타픽이거든요. 그리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다음 나중에는 역사자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양쪽의 견해를 같이 소개하려고 지금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익스트리미한 어떤 그런 맨큐 같은 사람 얘기도 좀 하고 또 여기 결론에서 내리는 거는 그분에 연재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고 주로 이제 노 파트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양쪽 부분에서 다 들을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자유주의 그런 트렌드, 그것 때문에 우리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도 지금 타치를 하고 여러 가지 그 팩터가 다 있고 교육 문제도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우선 아까 첫 번째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 싸우고 싶은 그런 얘기는 아닌데 어디다 왜 엠퍼시스를 주냐 이거예요.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이냐 아니면은 이 고등 교육에다 엠퍼시스를 주느냐.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신자유주의 어떤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오히려 하이 에듀케이션에도 어디 엠퍼시스를 많이 들어가고 그쪽에 리소스가 많이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견해에 저도 좀 동의를 해요. 네. 또 디스애그리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렇고 근데 요 파트는 맨큐가 내린 결론인데요. 자, 팔레스 임플리케이션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노 교수님 말씀하신 거 더 들어가는데 맨큐가 내리는 결론은 그렇게 고칠 건 없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 파트는 저도 어그리 못하겠어요. 근데 한 파트로 어그리할 수 있는 그 파트는 많은 부분 어그리 못하지만 한 파트로 보면은 넥스트 스티브 잡이 다시 한번 이렇게 대박을 해줄 때 좀 이 소셜 프로덕티브한 그 웨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 프레시보이라는 소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프레시보이라고 소설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있다가 이제 일단 나온 친구인데 지난번에 한번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워싱턴 D.C.에서 결정을 내리면은 뉴욕에다 결정을 내리면은 시카고로 이제 소식이 이제 뉴스가 트랜스퍼한단 말이에요. 그걸 전화 걸어가지고 얘기하면은 이제 투레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뉴스를 컴퓨터가 읽어가지고 리액트해서 오더를 한다고요. 바이나 셀 오더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라는 얘기인데 근데 버라이전이나 AT&T를 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가니까 얘가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달라스도 거쳐서 가고 어디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0.00 몇 천가를 빨리 하기 위해서 광케이블을 깔아요. DC에서부터 저기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한 6개월 전인가 이렇게 했는데 QE 디시전을 하는데 그때 아마 85빌리언에서 75빌리언에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실제적으로 소식이 전달되려면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가 없는데 빛의 속도보다 더 진짜 더 빠르게 트랜잭션이 일어났어요. 0몇 년 차이에서. 그러니까 그 소설에 있던 게 리얼라이즈 된 거라서 그때 인베스티게이터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스마트한 애들이 돈 써가지고 그런데 해서 하는 거는 소셜의 프로덕트한 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라이프에 증진할 수 있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로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인커리지 시켜주자 이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거기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다 대주자 이거예요. 내가 벤처 캐피탈 하게 되면은 변호사들이 다 대줘요. 그리고 계속 돈 다 대주고 돈 하나도 안 갚아도 돼요. 성공하면은 갚고 성공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하는데 소셜리 프로덕티비티를 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뭘 할 거냐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렌트로 택하고 그런 얘기들 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텍스 레이트를 이렇게 더 증가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 옛날에 밴드비트 대학에 있었을 때 비즈니스쿨에 또라이 제 칼리그 중에 또라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또라이가 어떤 또라이냐면은 리본을 달고 이렇게 검은 리본을 달고 있었는데 캐피탈 게인 텍스를 지루할 때까지 자기 리본 안 뜯겠다고 했었어요.
그 사람 보고 좀 반대되는 얘기긴 한데 여러 가지 아argument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드 리스트가 있어요 진짜. 근데 다 맞는 얘기예요. 디레귤레이션 문제들, 그 베일아웃 하는 문제들, 지금 파이낸셜 마켓, 스탁 마켓도 지금 뭐 다우존스도 18,000 올라갔지만은 이건 경제 펀더멘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계속 올라가는데 인컴 이니퀄리티가 더 증거 이렇게 벌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맨날. 그런 거. 뭐 이런 얘기는 저도 다 공감 못 하겠어요. 트레이드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지 말자는 얘기는 다 잘 모르겠어요. 뭐 파이낸셜 리버라이제이션 뭐 많이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어떤 그런 그 트렌드를 체인지하자.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좀 비슷한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런 거. 그다음에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하이 에듀케이션에도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도 저는 아니지만 진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푸어 에리어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요게 솔루션이지만은 정말 좀 포커스를 하이 에듀케이션보다는 좀 그 프라이빗 에듀케이션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그쪽인 것 같아요. 뭐 인컴 이니퀄리티 정말 이거 굉장히 데인저러스 타픽이에요. 양쪽으로도 맞을 수 있고 가운데 쓰면은 양쪽으로도 맞고 그래서 굉장히 데인저러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인컴 이니퀄리티, 피케티 얘기 다 맞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시그니피칸트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 이슈로 삼은 거에 대해서는 큰 공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결론적으로 그 인터제너레이션 모빌리티를 향상시키는 방법 에듀케이션이든지 어떤 텍스 문제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데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갖고 개천에서 욕나는 거 희망이 없대요. 예, 서울에서. 예, 개천에서 욕나는 거가 저기 베스트 익sem플이 제 베스트 프렌드예요. 한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 청계천 탕자집에서 제 고등학교 때 동네 친구였는데 교회 동네 친구였는데 근데 제가 그 집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30년 40년 지나고 보니까 걔가 청계천 파천집에 살다고 신문에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그 시절인데 걔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그리고 행시 봐서 쭉 올라가서 지금 그 장관까지 하고 그래 이제 대학 총장으로 간 친구인데, 네. 근데 그런 그 친구가 하는 얘기도 어떤 좀 그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그림을 그리면 어떤가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이 나와줄 수 있도록 계속 정리했는데 어떤 지금 인다우트먼트 이펙트가 너무 커요. 돈 있는 사람들은 학원도 가고 그래서 기회가 더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하는데 하여간 어떻게 하는 건지 맨 마지막에 인베스트먼트 휴먼 캐피탈이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퀄리티 포 올이라고 작업하는데 이분이 쓴 빌 클린턴 시대에서 상무장관 하셨던 이분이 쓴 책이 이니퀄리티 포 올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따라서 했었는데 사실 이 제목 자체가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또 에브리바디 캔스에서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땡스기빙 때가 뭐 저희 이제 애들이 왔었을 때 저녁을 먹고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오큐파이 뭐 월스트리트 저널 얘기해서 월스트리트 얘기했었잖아요. 그랬더니 한 해는 거기다 뭐라 그래야 they are losers. 또 한 해는 또 아니다. 그래서 이제 1시, 2시까지 디베이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한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저도 뭐 이쪽 분야에 아직 페이퍼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토의하는 것도 거의 뭐 상식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그지만 하여간 주제가 또 주제인 것만큼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많은데 저는 그냥 모더레이터로 이렇게 역할을 할게요. 그래서 말 많이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스탑 시킬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일단 작업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트렌드, 현황 같은 걸 좀 보고 이니퀄리티 피케티 얘기를 뺄 수가 없죠. 근데
피케티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마 피케티 문제 때문에 할 얘기가 좀 많고 앞으로도 디베이트가 계속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인컴 이니퀄리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좀 시각을 바꿔가지고 인컴 이니퀄리티가 있다 없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what we can do. 그래서 리트레처를 보니까 great Gatsby curve, hyperbolic discount 팩터 문제, 그리고 1%,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 미팅에서 디베이트도 붙였었죠. 뱅키가 두 사람은 so what? 그랬는데 거기서 제시하는 그런 정책 그 제안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policy implication 어떤 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식의 순서를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영화를 찍었었는데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뭐 아마존닷컴이나 가시면 좀 구경할 수 있거든요. 넷플릭스도 있고 이니퀄리티 포이라고 했는데 지금 버클리 대학에 계신데 학생들 앞에서 했던 그런 건데, 이분이 그 로드 스카너를 영국 갈 때 같은 배 타고 가서 나와있는데요. 그때 빌 클린턴이 같이 있었죠.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장관으로도 해서 했던 그런 얘기인데, 그분 영화에서 하는 얘기가 그 메일 워커는 실제 좀 이렇게 좀 오버 입자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데피니션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실질 임금은 30% 줄었는데, 그래서 리얼 웨이지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데 탑 1%는 뭐 한 300% 정도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뺄 수 없는 분이 이제 스티븐리츠인데, 이 통계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분이 보는 리얼 인컴에는 이 기간 동안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은 여기 65%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분 책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프라이스 오브 이니퀄리티가 있는데 구구절절 이렇게 많이 얘기가 있는데, 맨큐 같은 분은 이분하고 좀 각을 좀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한 거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시리어스한 어메니스 수는 없고 에릭도트 어메니스 수는 없다고 그렇게 또 얘기까지 하고, 근데 하여간 그분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셨고, 또 피케티 우리 많이 아시는 그 그래프지만은 인컴 이니퀄리티에서 대공황 때 좀 내려가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도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유명한 그래프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1%의 비율이 인컴 쉐어 비율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피케티 얘기를 시작하는데, 피케티 책을 뭐 여러 사람들이 요약을 많이 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피케티의 내용은 이퀘이션 3개로 요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캐피탈 쉐어 그 인컴인데, 저희들 학교에서 매크로 가르칠 때 보면은 그 인컴이 레이버 쉐어하고 캐피탈 쉐어하고 나눠지는데, 우리가 그거를 텍스트북에서는 니오 클래시컬 티어리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하고, 저는 얘기할 때마다 진짜 너무 귀립하지 않냐고요. 인컴이 그 각자 자기의 프로덕티비티에 따라서 레이버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캐피탈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맨 뒤쪽에 보면은 요 레이쇼가 거의 플랫해요. 그러니까 지금 피케티 책하고 좀 많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 이퀘이션은 이퀘이션을 따라서 보면은 y로 두 개로 나누고, 그거 보면은 요 파트가 이제 여기서 알파라는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 프로덕티브 캐피탈하고 웨이드 오브 리턴하고 같이 보는 그런 얘기죠. 요 데피니션 때문에 좀 그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북에서는 웨이드 오브 리턴이 그 마지막 프로덕티브 캐피탈인데, 이 데피니션하고 텍스트북 데피니션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소스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탁 마켓이나 뭐 에셋 마켓에서 웨이드 오브 리턴이 그게 진짜 마지막 프로덕트 캐피탈이냐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죠. 그러면은 요 파트 그 K 오버 Y를 이 사람이 이제 베타라고 했는데, 요 베타가 두 가지 팩터에서
그 디펜드를 하는데 하나는 세이빙 레이시오고 그다음에 그로스 레이트고. 그로스 레이트가 일단 그 줄어드니까 일단 웨이지도 포퓰레이션으로 줄어들고 그로스 레이트가 80년대나 70년대 그런 게 있으니까 줄어드니까 베타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캐피탈 시어가 드러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중에 하나죠. 그래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캐피탈 아웃풋 레이시오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인컴 이퀄리티의 소스가 하나고, 근데 이 베타가 캐피탈 아웃풋 레이시오가 증가할 때 캐피탈 시어가 증가할 거냐, 거기서 이제 아규먼트가 있는데, 그게 연관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 여기서 얘기하는 시그마, 그러니까 노동하고 자본하고의 대체율.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어떤 아티클에도 보니까 버거킹이던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만들 기계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많이 이렇게 되니까 그게 교체되는 그런 그 시점이 있고, 얼마 전에 현대 공장에 갔더니 아주 진짜 시스템이 쉘프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벤토리 컨트롤 시스템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그 쉘프가 로봇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작할 때 그쪽에 와서 필요한 부품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레이버가 캐피탈에 리플레이스만 되니까, 또 이쪽도 드론 얘기를 하니까 드론 같은 경우도 레이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렉트리시티가 이게 일보다 크다 아니다 가지고 이제 말이 많은데, 레리 서머스 같은 분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건데, 그분은 이제 메인 아규먼트 썼었고요. 그래서 캐피탈 쉐어 레이쇼가 여기 지금 많이 분석되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은 미국의 경우 조금씩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하고, 그게 메인 텍스트 보고는 좀 반대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 지난번에 임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웨이트 오브 리턴하고 웨이트 오브 리턴이 그로스 레이트보다 클 때, 그래서 인컴 이퀄리티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게 이제 피케티의 주장이 이제 요 세 가지 이케이션에 대충 설명되는 것 같고요. 미국 데이터에 플란스 데이터에 여기는 지금 뭐 여러 나라 다 들어가 있죠. UK, 저머니, UK, 저펜 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웨이트 리턴 부분이 이제 이거는 지금 그분 슬라이드에서 뽑아온 거 카피한 거고요. 그래서 세이빙 레이트는 뭐 이렇게 뭐 컨스턴트한 웨이트는 그렇게 했지만 여기 그로스 레이트가 많이 줄어드니까 R-G가 커지면서 그 인컴리티가 증가된다 라고 해서 이제 그분이 얘기한 그 메인 이퀘이션이, 메인 주장이 이제 이거죠. 인컴리티가 줄어든다. 근데 뭐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되게 많겠지만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피케티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데이터 얘기 가지고 좀 나중에 좀 하고, 최근에 어떤 우리 그 옛날에 밴드빌리티스 그 카드에서다가 떠나신 분인데, 그분이 또 서던 이카노미 저널에다가 또 이렇게 했는데, 이런 페이퍼들이 이건 하나 입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요. 데피니션 조금 바꾸고 그러면은 그 효과가 많이 강조되고 수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의 어펜딕스에 그 리스트를 좀 많이 뽑아봤었는데, 나중에 뭐 이 슬라이드를 좀 쉐어할 수 있으면은 그때 뭐 더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이런 리스트를 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한이 없게 그냥 뭐 할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아까 좀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그 26살 된 MIT 학생이 브루킹스 인스티튜트에 나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래서 어디 페이스북에서 어떤 사람이 이걸 올리면서 아마 가문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는 거기에 그 26세짜리 그 학생이 그 초대돼가지고 그때 워킹 페이퍼로 또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나오고 워킹 페이퍼 버전도 많이 다른데, 그래서 며칠 전에 포춘 매거진에서 나오고 보면은
얘가 완전히 다운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타이틀을 잡아가지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럼 얘가 한 얘기는 뭐 굉장히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팩트 하우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피케티 주장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하우징 부분을 빼버리면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의견이 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게 가장 큰 카운터 블로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보는데 그래서 아직 요거에 대한 피케티의 답장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있지만은 하우징 부분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 하우징 부분을 빼보게 되면은 캡타 블레이셔도 그게 그냥 플랫하다 이거예요. 증가 추세가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그 친구가 자막에 나오면은 아마 슈퍼스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피케티가 그 처음으로 잡은 데가 그 MIT였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영향가 없게 이렇게 뭐 맨날 매그만 뜨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가서 인간을 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MIT 학생한테 이제 무력을 좀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가문의 영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피케티 뭐 여기 하신 말씀 해주세요. 아까 보니까 그 집값 오르는 그 추세 있잖아요. 그거하고 제가 본 그 전에 누가 선생님입니까? 로실러 선생 보면은 주가도 약간의 렉을 두고 비슷하게 바로 뛰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커버를 집값 분야가 주가도 시차도 비슷한 커버도 헷갈리고 미국의 가치가 상당합니다. 그 영가에도 또 감안하면 저들도 더 약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교수님 그런 것도 회관하셔가지고 어나더 크리티스 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레이로 웨스턴 할 때는 그런 SE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뭐 PPT 거기서 모두 멘트에 다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컨트롤하게 되면 결과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이 피케티에 관해서 지금 뭐 페이퍼도 엄청 많이 나오고 뭐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이슈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저를 생각하는 게 피케티가 진짜 좀 시간 지나면 노벨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고 그리고 공헌한 그 컨트리뷰션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굉장히 이슈를 잘 잡아가지고 어떤 것은 뭐 대박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분의 어떤 그분을 그런 식으로 레코그나이즈 하는 것보다도 약간 공헌한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피니션이 어떻든지 그다음에 미세하게 어떤 이퀘이션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보다도 인컴 이니퀄리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성을 제기했고 그래서 결과에 관계없이 이슈 자체로는 충분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1%예요. 1%. 근데 어떤 분들은 그 1% 그러면 1%들이 가져가는 게 그게 페어하냐 아니냐 이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이퀘이션에서 이어크레스티브 디스트리뷰션인데 우리가 아웃풋이 있으면은 노동하고 자본하고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근데 그 프로덕티비티에 의해서 이제 분배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뷰티풀한 스토리예요. 왜 너는 왜 돈을 많이 벌고 왜 나는 돈을 적게 받느냐 그러면은 지가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1%가 받는 게 그게 프로덕티비티를 감안한 거냐 안 한 거냐 이제 그거가 이슈가 되는데 아니라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 이퀘이션이 이제 그 홀딩하지 않는 거를 않게 자기 프로덕티비티보다도 더 많이 받는 거를 우리가 이카노미 렌트라고 그러잖아요. 이카노미 렌트에 그러면 그 소스가 뭐냐라는 걸 가지고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피케티의 그 얘기로는 이카노미 렌트만 가지고도 다 설명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 주장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렌트 문제가 이제 조금 시일화상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데 교수님께서 그 제목을 주실 때요, 이제 income for all
Inequality for All이라고 이제 주제였는데 그 주제가 그 해다가 인컴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잠시 그 머뭇거렸어요. 왜냐면 교수님 처음에 Inequality for All이라고 주셨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건 이제 인컴 이니퀄리티의 문제인데 사실 그 피케티의 글쎄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 공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면 인컴 이니퀄리티도 문제지만 웰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더 크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뭐 그게 부동산이 됐던 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부자가 만약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떨어져서 그 해에 혹시 인컴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전히 부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그러니까 이니퀄리티의 문제를 따질 때 대부분의 페이퍼들에서는 이제 항상 그 인컴. 근데 사실 그 인컴만 가지고 보면 그 갭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머저리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과연 그러면 웰스의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백인이나 흑인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도 백인들이 상당히 인컴만 놓고 보면 흑인들하고 별 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웰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그렇죠. 관심을 맞춰서 예. 그 웰스 텍스 문제도 이제 지적을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을 할 때 그 인컴을 제가 뺐어요. 근데 또 몇몇 통계는 또 인컴 가지고 얘기했고, 그래서 인컴 이니퀄리티냐 웰스 이니퀄리티냐 좀 이렇게 좀 컨퓨전 될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빼먹는 거예요. 인컴도 아니고 웰스라고 듣지도 않고 그냥 이니퀄리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인컴 이니퀄리티나 웰스 이니퀄리티는 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래서 생각해 보기에 글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TV 커브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디 그 컨퍼런스 갔다가 세미나 하는데 어떤 부분이 그 그레이트 게스비 이펙트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저한테 어필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인컴 이니퀄리티, 웨alth 이니퀄리티 어떤 세미나를 또 어디 갔었는데 제 칼리그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니퀄리티 전문이에요.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또 한 얘기가 그 하이퍼볼릭 프레퍼런스 문제가 있어서 인컴 이니퀄리티든지 웨alth 이니퀄리티든지 간에 그럼 그거의 소스 문제, 펀더멘털한 문제가 어떻게 되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거 영화 한 장면이죠. 근데 지금 제가 더 관심 있는 거는 인컴 이니퀄리티, 피케티 얘기 할 말 엄청 많죠. 그거 가지고 앞으로 디베이트가 있지만은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 퀘스천이 그 인터제너레이셔널 모빌리티 이슈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자제가 여전히 가난할 건지 부자가 내 자제는 영원히 또 부자랄지 그게 각 나라보다는 어떻게 차이가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많은 20%에 있던 분들입니다. 자제들이 칠드런들이 받은 20%의 리메인할 가능성이 덴마크나 이런 데서 20%대 미국의 일본 58%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언 20%지만은 탑 20%까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시민화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덴마크는 그런데 미국은 저는 하고 그 오퍼튜니티의 어떤 이니퀄리티 문제죠.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거고 돈 많은 사람 빌 게이츠 돈 많이 받아봤자 이까지는 메리트 그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왜 나보다 이렇게 10배 받느냐, 100배 받느냐, 3000배 받느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해서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화이트하우스에서도 얘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프루거라는 분이 이제 그때 언더그라듀 체어맨한테 그래서 화이트하우스 웹사이트도 있어요.
그리고 웹사이트 보면은 그레이스 게스비 커브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 그래프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코노메트릭하게는 그냥 그 레그드 AR1 모델을 가지고 돌리는 걸 인터랙티브하고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그 호라이즌탈 액세스는 지니 코에피션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버티컬 액세스는 이게 이제 여기서 계산했던 이니퀄리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시죠? 어떻게 크게 보일 수 있나요, 이거를? 조금 더 커졌죠? 지금 이게 지니 인덱스니까요. 지니 인덱스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니퀄리티가 높은 거죠. 보면은 칠레가 제일 높아요. 칠레, 멕시코, 그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 빼고 나면은 미국이 네 번째로 워스트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10번째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는데 하여간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브라질, 칠레 이런 나라도 있거든요. 이쪽에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 이게 양쪽이 더 낮을수록 이게 더 좋은 나라들인데 인컴 이니퀄리티도 낮고 그 다음에 인터제너럴 모빌리티를 이렇게 그 진짜 그 컨버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게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캐나다, 이런 스웨덴 이쪽 나라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확률이 굉장히 좀 낮다는 얘기죠. 이런 나라들은 뭐 좀 이렇게 대박을 삼기고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선진국 중에서 UK, USA 이런 데는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화이트하우스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지금 인터넷 커넥트 되면 한번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포버티 문제예요. 그 바텀 있는 사람들인데 데피니션을 이제 포버티를 어떻게 디파인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포버티 레벨이 있다, 프렌트 오브 레벨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최근 생계비보다 미국의 경우에 2014년도 미국 같은 경우는 25% 됩니다. 20%. 그러니까 애가 둘 있는 그런 가족으로 기분을 해서 한 얼마 정도 인컴이면 포버티라고 할까요? 부부 있고 애 그리고 네, 부부 있고 그다음에 애가 둘 있고 3만 2만 5천 원. 네, 24,500 정도 2014년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런 분들이 지금 미국의 15%고 그리고 토탈로 했더니 사람으로 치면은 46 밀리언 피플이 포버티 레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데피니션이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르지만 인컴 레벨에 따라서 패밀리 인컴에 따라 있지만은 그래서 인컴 이니퀄리티 적도 문제도 있지만은 63%가 저기 그런 포버티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10%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화이트 블랙 그 갭도 좀 시리어스하고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게 포버티에 있는 사람들이면은 그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애를 낳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의 확률이 있다고 하는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가 되지만은 화이트는 70%가 never experience poverty지만은 여기는 23%고 보통 이 포버티 쪽에서 지금 그 리서치 페이퍼가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그런 데이터를 그런 아규먼트를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츠비 커브 이펙트가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션 갭을 바꾸는 그런 거가 내가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도 신분 상승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그런 어퍼튜니티가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 게 이제 통계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신분 상승할 수가 없느냐? 그래서 그 인컴 이니퀄리티 포버티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페이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 프레퍼런스를 여기 퀘스천했지만 오늘 일부를 가질래
아니면은 내일 $3 주네. 뭐 저 같으면 당연히 내일 $3 나겠고, 그러면 내일 $2면 어떻게 될 거냐? 내일 $2 받겠죠, 저 같으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럼 내일 $1 20센트면 얼마냐? Maybe I'm gonna get $1 today. 그렇지만은 그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이라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퓨처에 대한 어떤 언서티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익스포넨셜 디스카운팅을 하는데 급격히 오늘하고 내일하고 차이가 별로 없이 디스카운트를 확 해버리고 차이가 없게 이렇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 이 팩터를 그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유틸리티 펑션을 어떻게 쓰느냐가 저쪽에 그러니까 이펙트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프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게스비 효과에 적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리트를 좀 찾아보니까 그런 프레퍼런스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좀 템플릿 이렇게 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거가 페이데이 론.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제 일 좀 시키는 자기도 깎고 나무도 깎고 이렇게 시키는 어떤 분이 있는데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 끝나면 캐시를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체크로 주면은 아마 체킹과 걱정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가서 돈을 받고 내면 18%를 주는 거예요. 2x 론이 이게 뭐 여러 론이 경우지만은 그 친구는 18% 하지만 돈도 뺏기겠죠. 그 다음에 지금 텍스 시즌 되면은 이 친구들은 리포트 하고 15일까지 안 기다리고 1월 달에 W2 되고 있으면 다 이렇게 가서 바꿔가지고 그것을 돈을 다 써먹는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타겟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들이 2월, 3월이면 붐이에요. 전성기예요. 그래서 그 이스터데이까지가 이제 그 피크인데 그런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트 프레퍼런스를 가진 사람들을 타겟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런 거에 인벌브 되는 사람들이 10 밀리언 하우스홀드가 있다고 그러고 이 산업이 지금 계속 유행한다고 그러고 그다음 많은 스테이트에서는 일리걸이지만은 37 스테이트에서는 이거라는 그런 상태죠. 아까 전에